학습지를 꺼내기에 앞서 교과서 28쪽과 29쪽을 보시면 교과서가 이 부분은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바로 고종이 쳤던 큰 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라는 건데요.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아관파 천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바로 야관파천, 고종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먼저 을미사변이 발생해요. 와이프인 명성황후가 하루아침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고종은 왕궁에 갇혀 있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단발령 같은 것들에 대한 반발로 조선 내부에 의병이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조선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려워져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종은 끊임없이 위협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여기에서 벗어나가기 위해서는 와이프가 줬던 힌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는 아관파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손아귀에 있던 고종이 러시아에게 옮겨갔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당시 우리 고종을 중심으로 일본의 저항적이었던 세력은 러시아가 우리 편을 들어 왕을 지켜주고 조선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만 세상에 공짜 없다고 러시아가 고종을 보호하는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조선에게 여러 가지 이권들, 이익이 되는 권리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러시아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한테 하나 주는 순간 미국에게도, 프랑스에게도, 독일에게도, 영국에게도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 드디어 이 조항 때문에 빡치는 순간이 옵니다. 최혜국 대우 때문인데요. 자, 이 최혜국 대우 드디어 문제를 낳았어요. 요 모습이 교과서 29쪽 아래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 아래에 적혀 있죠, 여러분. 29쪽입니다. 러시아에게 이권을 넘겨주고 있는데 최혜국 규정,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이권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극심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권 침탈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요 지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 지도인데요. 자, 이 시기에 주로 뺏겼던 대표적인 이권에는 여기 적혀있듯이 철도부설권, 통신시설권, 삼림체벌권, 광산채굴권이고요. 지도 표시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뺏긴 건 세 가지. 육지교통의 핵심인 철도부설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원 중에 하나, 삼림체벌권, 그리고 마지막 가장 돈 되는 거죠. 광산채굴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많이 뺏기는데 여러분 지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보시면 철도부설권 같은 경우 주로 누가 가져가느냐? 철도가 쭉 연결이 돼요. 그죠? 경의선 부설권, 수도 경자예요. 수도와 신의주를 연결하는 부설권이야. 프랑스가 들고 갔었는데 일본이 결국 장악을 하고요.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한다고 경인선이에요. 미국이 들고 갔는데 결국 일본이 최종적으로 장악을 하고요. 경원선, 역시 수도랑 원산을 연결해요. 일본이 들고 갔고요. 경부선, 수도와 부산을 연결하잖아요. 일본이 들고 가요. 결론적으로 철도 부설권은 싹 다 누가 들고 가? 일본. 일본이 들고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되는 지점을 보시면 경의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산, 인천, 부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일찌감치 조선이 일본에게 개항을 해줬던 항구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먼저 철도가 연결이 돼요. 요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삼림체벌권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들고 갔나요?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 주로 러시아가 들고 갔던 권리, 삼림 채벌권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나무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고 가게 되고요. 마지막 광산 채굴권. 요건 여러 나라들이 들고 갔는데요. 보면 러시아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 많은데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운산 보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들고 갔어요? 미국 운산금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금이 엄청나게 나왔대요. 우리나라에서 금이 가장 많이 채굴되는 곳인데 이거를 미국이 와가지고 조선 최국 대우 이러면서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 말 몇 마디에 우리가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월마다 일종의 대여료예요. 4,100원씩 우리가 받는데 물론 지금 시세랑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4,000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시세가 높아요. 그렇긴 한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제 뭐 몇십만 원 정도는 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이 나오는 곳이란 말이야, 얘들아. 월 4,100원에 금을 마음껏 쓸어 담는 거야. 결국 미국이 여기서 600만 톤인가? 금을 채굴을 해요. 그게 이제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30억 원 되는데 630억. 근데 이 630억이 당시 액수로 630억이야. 지금 시세를 또 환산을 하면 상상도 못할 액수인 거죠. 이걸 미국은 들고 가고 사례금 얼마랑 월 4,100원 이걸로 게임 끝내요. 그러면서 운산금광 미국이 탈탈탈 털어가면서 와 열강의 이권 침탈 진짜 어마무시했구나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요 내용 기억하시면서 학습지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우리가 봤었던 내용입니다. 빈칸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당시 상황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 을미사변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던 고종,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어요. 요걸 네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관파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갔고요. 이후에 러시아에게 많은 이권을 제공을 했는데 문제는 무슨 조항 때문에 최애국 대우, 이 최애국 규정, 최애국 대우 조항 때문에 다른 외세, 다른 열강, 다른 국가에게도 이권을 제공하게 되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 문제가 심각했다더라. 대표적으로 요거 뺏겼는데요. 육상교통의 핵심이고 일본이 장악했어요. 이게 철도 부설권, 그지? 철도 부설권, 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대부분 러시아가 소유했어요. 삼림재벌권,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남는 건 광산채굴권. 이거는 다양한 국가가 들고 갔는데 가장 유명한 게 미국이 들고 간 운산금광이라고 했고요. 참고 그 옛날에 대하 소설이었던 토지라는 소설에 요 관련된 일화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조선의 상황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상당한 불안감, 두려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대안을 세우려는 지식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핵심이 서재필이라는 분이고요. 자, 이분을 중심으로 조선이 떳떳한 독립국가로서 자주성을 제발 회복할 수 있길 기원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독립협회.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 다음 시간에 볼 테니까 미리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